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AMG 2243 부메스터 카오디오인데 이미 다른 곳에서 카오디오 튜닝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바로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헤드만 카오디오는 독특한 튜닝 방식인 포마이크와 그 다음에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한 음질을 만드는 맑고 선명하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드리는 튜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문해 주신 고객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주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너들은 사실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오더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선명해지는 것은 스피커만 교체해도 그냥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맞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되어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벤츠 AMG 243 카오디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스템은 부메스터입니다. 부메스터는 9채널이고 우퍼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과 우측이죠. 부메스터가 아닌 일반 오디오라면 이쪽은 없고 여기만 달려 있는데 이것마저도 6.5인치가 달려 있어서 워낙 부실하죠. 하지만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DSP나 앰프의 출력만 높여주고 공진을 잘 시키면 꽤 괜찮은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9채널 2 우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원래 순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순정이 완벽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이 부메스터라는 브랜드를 가져와서 스피커의 개수가 늘어났으니 기본 오디오보다는 좋다라는 의미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튜닝을 하는 오너들은 부메스터냐 일반 오디오냐를 가리지 않고 튜닝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음이 약간 좋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음상과 스테레오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순정 자체는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보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이런 밸런스나 스테레오 음량감이 맞지 않는 이유는 이 운전자 기준으로 튜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레오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한 좌우 스테레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들의 모든 스피커들의 거리가 균일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전자가 이 가운데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 스피커가 요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리상으로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피커에 출력되는 시간을 늦게 나오게 함으로써 거리상으로 떨어진 것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같아져서 시간이 같아져서 비로소 제대로 된 스테레오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스테레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야기할 바로 이 센터 스테이지 음상이 불분명하게 되고 넓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건 역시 이 운전자만을 위해서 조율되는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정은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문제는 출력이 너무 낮습니다. 이건 모든 순정 카오디오 시스템의 문제인데, 순정에서 이 출력을 지나치게 높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출력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냥 적당한 출력으로만 높여서 일반 오디오보다는 약간 높은 출력 정도입니다. 이 출력이 낮으니까 이 우퍼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소리가 뭉개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우퍼가 힘없고 방방거리는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저음을 느끼고 싶어서 볼륨을 올리는데 오히려 소리는 더 뭉개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저음에 임팩트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출력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감동이 없는 중고음과 이 선명도인데, 순정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피커의 수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의 라우드 특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만들었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서라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서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명료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느냐? 바로 운전석에서 들을 때 모든 스피커의 사운드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들려야, 모노일 때 이게 제대로 시간 정렬이 된 거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스피커마다 나오는 사운드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고, 중첩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소리가 당연히 명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스테레오와 시간 정렬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이 출력을 빼고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SP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 정렬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가 위상입니다. 세 번째가 EQ입니다. 이 세 가지 큰 것을 하기 위해서 DS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꾸몄는데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순정 시스템을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튜닝하러 오신 고객님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꾸며왔습니다. 자, 크게 보면 첫 번째는 7채널 DSP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앰프를 했습니다. 자, 바이앰프를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트위터, 이 원래 순정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원 채널로 들어와서 고음과 중음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채널을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SP 앰프에서 트위터에 한 채널,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에 한 채널, 이렇게 부여를 하고, 이 우퍼에도 한 채널, 여기도 한 채널, 센터에도 한 채널 해서 이 앞쪽에 7개만 구동을 한 것입니다. 7채널만 구동을 하면서 이 뒷스피커와 여기에 있는 서라운드, 이쪽은 소리가 안 나오게 구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운전자만 듣는다면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꽤 괜찮습니다. 문제는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뒤에 사람이 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객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운전자 기준으로만 소리를 만든다면 꽤 괜찮은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객께서 튜닝하고 온 상태를 제가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코와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이렇게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한 상태입니다. RTA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 이 맨 먼저 보실 것은 이 시스템을 튜닝을 하려면, 오디오 튜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정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녹색선, 이 녹색선은 앞 도어 스피커의 부메스터 앰프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우퍼의 출력 특성입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죠. 이 특성 커브가. 그 다음에는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바로 센터 스피커입니다. 청색이 센터고, 그 다음에 얘가 우퍼고, 그 다음에 녹색이 앞도어입니다. 자, 이 3개의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 순정에서 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순정 스피커와 이 출력 특성이 어느 정도 맞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알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특성과 스피커의 특성이 맞지 않아서 전혀 엉뚱한 소리, 말 그대로 장식품을 달게 되고 가성비가 가장 나쁜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스템에서는 오늘은 DSP를 추가하고 앞 스피커를 교체하고 트위터를 바이앰프하고 센터 스피커까지 교체를 한 상태인데, 자, 이 고객이 왜 오셨냐? 2가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제가 이걸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퀄라이저 특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중음역대가 너무 높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이 약간 많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높은데 이 중저음, 이 대역도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 목소리가 센터에서 너무 도드라지게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그 다음에 이 대역이 이렇게 낮으면 이 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게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음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이 고음이 높으면은 선명해지면서 좀 차가운 쪽으로 가는데, 이 중저음이 없으면서 여기까지 중저음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소리가 전체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그런 특성.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너무 높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떽떽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고음의 악기 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들릴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RTA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운드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고객님께서 듣고 계시는 사운드의 음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음상이, 우리가 이제 세븐 드럼을 돌리면 원래 1, 2, 3, 4, 5, 6, 7 이렇게 음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1, 2, 3번이 같이 뭉쳐져 있고 4번은 넓게 이 대시보드에 어디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 5, 6, 7번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뭉쳐서 들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튜닝하면 어떤 사운드가 나오느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세븐 드럼을 했을 때 이 운전자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 포커스들이 작고 또렷하게 만들어져야 밸런스와 시간 정렬과 위상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았다라고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 L과 여기에 있는 R의 스테레오까지도 명확하게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크게 두 가지 RTA와 이 시간 정렬, 그러니까 DSP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DSP를 적용하면서 그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부터 어떤 식으로 튜닝해야 맞는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튜닝할 것인가? 자, 맨 좌측에 보시면 벤츠 부메스터의 순정 상태입니다. 9채널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서 튜닝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서라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앞쪽만 그대로 미드레인지 바꿔주고, 트위터 바꿔주고, 센터 스피커 바꿔준 다음에 DSP를 하나 추가해서 7채널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9채널을 썼을 때 이 9채널짜리는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는 10채널을 쓰겠죠. 10채널을 썼을 때 서라운드까지 다 돌리는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바이앰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트위터를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세우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그냥 두고 바이앰프 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10채널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서라운드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라운드까지 넣어서 바이앰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12채널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돈을 적게 들여서 적당하게 만드는 것은 괜찮게 그나마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아닙니다. 왜냐? 이 트위터와 이 미드가 거리가 가깝고 방향이 같으면 굳이 바이앰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어 문짝을 통해서 배선을 다시 깔고 하는 작업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불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가깝고 같은 방향인 이것을 굳이 바이앰프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대시보드 위에 올라간다면 반드시 바이앰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7채널로 구동하는 방법, 9채널, 그러니까 10채널로 구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10채널 바이앰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12채널을 써서 바이앰프 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유가 된다면 이제 이 뒤에 스피커까지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앞 스피커를 적당한 가격으로 본인들이 더 좋은 스피커를 장착한다면 물론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품이 아닙니다. 부품은 어느 정도 레벨 수준 이상이면 정말 소리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카우디오샵에 가면 또는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올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옵니다. 대부분 앞 스피커 어떤 거, 센터 어떤 거, DSP 몇 채널,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나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왜냐? 지금 이 부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그것의 전제 조건은 이 조율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이앰프까지 했는데도 아까 보여드린 이 시간 정렬 이퀄라이저의 라우드 특성, RTA 파형을 보셨다시피 이마저도 제대로 못 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앞 얘기, 전제 조건이 빠진 이 가격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율을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소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가성비에 맞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사운드인지, 돈을 더 써야 되는 것인지 대부분 카우디오샵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부를 하지 말고 소리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를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가 무엇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이게 이제 판단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카오디오는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설명드리지만 완벽한 스테레오는 명료도가 높습니다. 서라운드는 이 명료도가 낮습니다. 이 서라운드를 듣는다는 얘기는 카오디오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자, 이 서라운드는 카페 음악이나 그 다음에 공연장, 여기에서는 스테레오가 없습니다. 이게 모노인지 서라운드인지 아무튼 들려오는 소리이니까 맑고 선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공연장이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카오디오는 유일하게 스테레오를 완벽하고 파워풀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테레오를 들을 거냐, 서라운드를 들을 거냐, 이 중간을 취해서 들을 거냐에 따라서 튜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튜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줘야 여러분들이 쓴 돈의 가치만큼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즈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즈가 명확하면 두 번째는 부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품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243 같은 경우에 첫째는 부품이 업7 DSP인데 꽤 괜찮은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쓸 바에는 업8 DSP를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 이 업8 DSP와 업7의 가격 차이가 거의, 물론 약간 나지만 성능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사용해서 조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압도어 스피커를 포칼의 ES 100K를 썼는데, 자, 이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괜찮은 부품을 쓰고도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품을 적당한 걸 선택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 제조, 그러니까 생산이죠. 설계와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면 거의 실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품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튜닝입니다. 조율이죠.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왜 문제가 생겼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순정은 시간과 위상이 가공되어 있다, 조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매번 설명드린 이 SSRP입니다. 이 SSRP,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하는 튜닝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아무리 잘 튜닝을 해도 70% 이상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원신호를 찾는다는 것은 기준을 찾아서
튜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거리를 재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딱 서 있는 것과 이 기준이 변해서 이만큼 가서 거리를 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재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단단하게 딱 찾아서 못 박아 놓고 여기서부터 스피커들까지의 거리, 시간, 튜닝을 하는 것은 이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목 놓아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왜? 다른 카우디오샵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왜? 튜닝의 시작이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튜닝하면 아무리 좋은 부품을 써도 70%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객님께서 왜 실패하셨느냐? 바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신호 프로세싱을 안 한 이유를 제가 실제 DSP 데이터를 거꾸로 돌려보면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 청색이 센터 스피커 원래 순정 부메스터 오디오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앞 도어 스피커의 출력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형이 원래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순정에서 이미 조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면 이 센터와 앞도어 스피커의 신호를 합하면은 아까와 같은 파형이 아니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합인 이 신호가 나오게 되죠. 이 신호가 나와야 비로소 시간 정렬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안 해놓고 튜닝했기 때문에 시간 정렬을 했는데 엉터리 같은 튜닝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 정렬을 하고 첫 번째는 SSRP를 통해서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해서 두 번째는 시간 정렬하고 세 번째는 위상. 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DSP의 기능입니다. 좋은 DSP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대역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의 크로스오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크로스오버 대역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어느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것을 다시 이퀄라이저만으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DSP의 성능 좋은 DS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제가 어떤 DSP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밸런스 있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거의 평탄한 구성에서 그 다음에 이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대역이 약간 떨어져 주는 게 소리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튜닝하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음상과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품, 자, 스피커는 뭘로 하고 DSP는 뭘로 하고 센터 스피커까지 하면 얼마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카오디오샵마다 어차피 같은 유통사들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격 20만 원에서 30만 원뿐이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소리는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썼다. 300이 아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대로 조율해주는 카오디오샵.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오디오샵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은 뭐뭐뭐 장착했어요. 그런 카오디오샵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한 달만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인데 이런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지,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은 가격 차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오네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 가격 때문에 이만큼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좋은 부품과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오디오샵을 찾아가시라. 그러면 이 금액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스트레스 쌓이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소리를 한번 버렸기 때문에. 왜? 이미 실망했는데. 거기 가봤자 다시 소리가 안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카오디오샵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안 가야 되는 곳은 알갈이 해주는 곳입니다. 스피커만 바꿔주는 것. 두 번째는 스피커하고 DSP 뭐 달았어요 하고 올리는 사람들, 이런 곳을 가면은 안 됩니다. 가야 될 곳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오디오샵을 찾아가시라. 그러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떤 만족을 하셨을까요? 제가 들어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조율을 해드렸습니다. 왜? 전혀 다른 사운드가 나왔으니까요. 맑고 선명하고 완벽한 스테레오와 타격감 있는 저음, 조율만으로 이렇게 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고객님께 증명을 해드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